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코로나 사이트 주간 운세 2026년 2월 15일에서 28일 2월 하순 이야기입니다. 2026년 2월의 중요한 천체 구조는 하순에다 몰려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특히 중요한 게 17일에 벌어지는 보병궁 28도의 금환일식, 그리고 2월 20일에 벌어지는 토성 해왕성 회합입니다. 일식이야 점정수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2년에 2번 정도는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토성 해왕성 회합 같은 경우에는 36년에 한 번 정도 벌어지는 그런 구조고, 대립각이나 사각 같이 이제 경각 구조까지 해도 사실은 9년에 맞나? 9년에 한 번 벌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토성의 왕성은 둘 다 이제 외행성이기 때문에 개인사 일상에서 벌어지기 때 보다는 약간 국가나 집단 세계에서 벌어지는 약간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같은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하순에 벌어지는 첫 번째 구조는 금성이 움직이면서 북교점이랑 만나는 구조인데, 금성이 북교점이랑 만나면서 스카트라는 잡성, 항성 중에서 좀 작은 별이랑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2월 17일에 벌어진 일이고 14일부터 20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스카트는 약간 전보는 일이랑 관련성이 깊은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성이 스카트랑 만나면 약간 노력 없이 얻는 이득 같은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점정술 타로 유김처럼 약간 점을 치고 울로를 추명해가지고 추운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이득, 결국에는 점을 쳐가지고 어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더니 이게 갑자기 오르네, 이런 식으로 이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금성 스카트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지만 바로 그 자리에 북교점이 들어온 경우는 사실 20-30년에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때 타임로드가 금성이고 본인의 재물의 지표성이 금성이고 금성 상태가 네이탈이 좋다, 이러면 뭔가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별일 없이 지나갈 거고요. 자, 이때는 되게 우연한 기회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인연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보통 여행 가가지고 우연히 만났는데 되게 이제 임팩트가 큰 그런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짧고 강렬한 인연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시 만날 일은 없는 이제 그런 식이죠. 자, 그리고 이때는 어떤 남사친, 여사친, 썸, 그리고 이제 애인, 그 정도 그 어떤 등급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서로의 선을 얼마나 넘을 수 있느냐, 그거를 보게 되는데 그 경계가 되게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성 북교점 스카트 회합에 무게가 실린 이유는 이때 달이 태양하고 만나면서 일식을 일으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환일식으로부터 몇 시간 이후에 벌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금환일식 차트에서도 금성 북교점 스카트 회합이 나타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도장이 찍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금환일식 자체는 17일에 성립을 하는데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 보름 정도 직접적으로 유효하고요. 이번 금환일식에서는 약간 높은 분들끼리의 싸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개인이 아닌 집단 차원으로 경쟁이나 분쟁 혹은 작은 견제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먹고 싸우는 거예요. 편먹고 싸우는 거고, 다만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없이 정말 집단 차원에 밀고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직의 장자리 있죠. 사장, 회장, 교장, 위원장, 의장,
이런 장자리 붙는 자리가 갑자기 비게 되었는데 원래 올라갈 사람이 아니 올라가기로 내정된 사람이 아니고 약간 뜬금없는 여기 변두리에서 돌던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주변에 충격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1월식의 특징이겠지만 나이대가 있는 집안어른, 이번엔 일식이니까 아무래도 여자 어른보다는 남자 어른이 이럴 확률이 높겠죠. 그런 집안어른이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입원하신다든가 갑자기 사망하신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픈 분이 있으면 일식이나 월식이 오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이때 벌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성 해왕성 회합 2월 20일, 그러니까 UT로는 20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1일 새벽에 벌어지는 그런 천체 구조입니다. 1월 30일부터 3월 12일까지 거의 6주 가까이 작동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토성하고 해왕성 모두 다 지금 자기 속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둘 다 느리잖아요. 그래서 순행 중에 회합을 맺으면 좀 유효기간이 길어지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토나 영해 분쟁, 이민자 이슈 같은 게, 이민자 문제 같은 게 이슈로 불거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예요. 토성은 껍질이나 경계, 그러니까 A하고 B를 가르는 구획 같은 걸 담당을 하는데, 해왕성은 그 구획이나 경계 같은 거를 모호하게 만드는,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리는 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들어버리면 꼭 필요한 경계나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왔던 어떤 구획 같은 게 갑자기 무의미해지면서, 불분명해지면서 내가 저쪽으로 가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약간 질서가 사라진 상황에서 혼란상 같은 게 나타나기가 쉬워요. 제가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얘네들 모두 다 느린 외행성이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려면 요것들을 각각의 일상에 좀 변용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FOMO라고 그러죠.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남들 다 벌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아가지고 뒤늦게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성급하게 결정한 되게 좀 그릇된 방향의 투자 같은 걸로 이때 전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성이 이동하다가 역행하기 시작하죠. 알표지가 생기면서. 자, 이게 2월 26일입니다. 21일부터 3월 3일까지,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작동하는 구조고요. 이게 하필이면 이 수성 역행 정지가 벌어지는 곳이 수성이 데트리먼트의 펄 상태에 놓이는 쌍자궁이죠. 쌍자궁입니다. 쌍자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감이나 뉘앙스가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쓸데없는 오해가 생겨서 한 번으로 끝낼 일을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혹은 그렇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바람에 거래가 엎어진다든가 결정이 지연된다든가 일정이 다 미뤄진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때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이고 예쁜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될 거예요. 꿈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실현이 될 겁니다. 약간 예전에 시크릿 같은 그런 되게 긍정적이고 예쁜 말들이 있는데 이제 막상 이게 이제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쁘고 긍정적인 말만 하다 보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배관시를 당하죠. 왜 이렇게 뻘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했다가 불필요한 그런 소모전 같은 게 생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평소에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때는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황을 포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니라면 아예 입에 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섯 행성의 정지이기 때문에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수성인 분들은 건강, 직업, 재물, 결혼, 이사처럼 인간의 어떤 인생에서 보편적인 사안들에서 전후 6개월 사이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수성 역행정지가 변통궁 후반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 출생천궁도에서 중요한 행성이나 감흥점이 변통궁 후반에 있는 그런 분들이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은 며칠 전에 화성이 움직이면서 2월 초순에 벌써 수성하고 금성이 만나고 지나갔던 사달수드랑 데네브 알게디를 화성도 만납니다. 한 타이밍 늦게. 이게 2월 23일에 벌어진 일이고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때는 약간 좀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럴듯한 결과물이나 어떤 성과 같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평소에 비해서 너무 이제 번거로운 과정을,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비용이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당혹스러워지는, 평소라면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이번에는 절차 두세 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비슷하게 주변에서 쓸데없이 태클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안 써도 되는 신경을 써야 되고 소비를 안 해도 되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좀 불쾌해질 수가 있어요. 귀찮죠. 그래서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죠.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나 성과를 달성하긴 하는데 평소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회의가 들기도 할 겁니다. 당연히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한테 더 그렇겠죠. 그리고 하루 후에는 명왕성이 이동하면서 답이 견우성이라고 하거든요. 견우성이랑 만납니다. 명왕성의 공전주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명왕성이 이렇게 답이랑 만나는 건 한 200년에 한 번 있는 일일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답이가 그렇게 중요한 별도 아니고 명왕성이 대단한 무게를 가진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중요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도 희소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엄청 큰 구조가 요겁니다. 그래서 2월 24일에 정확하게 만나는데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역시나 한 6주 가까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명왕성하고 항성이 만나다 보니까 역시 또 이것도 개인의 일상보다는 집단이나 국가의 일에서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원자력, 원전, 유전, 정유, 중화학, 석유화학, 그리고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가처럼, 그러니까 뭔가 화학적으로 뭔가를 A, B를 넣어가지고 화학적으로 갑자기 없던 C를 만드는 약간 그런 식의 트랜스포메이션, 변성을 거치는 그런 어떤 업계에서, 원전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우라늄을 써가지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제가 오랜만에 까먹었는데 그 원소 개수를 낮춰가지고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힘을 얻는 게 원자력 발전이잖아요. 그리고 정유 같은 것도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죠. 석유에서 뽑은 물질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전에 없던. 약간 이런 변성을 거치는 그런 것들에 명왕성이 담당하는 어떤 업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계에서 갑자기 독과점 문제 같은 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중심 기업 재벌 중심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독과점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규제가 없어요. 그냥 해먹으면 그만이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오일 그 사건이 록펠러라고 그러죠. 록펠러 관련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독과점의 규제가 아주 강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전에 독과점으로 이제 몇 개를 찍힐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독과점 문제가 아마도 독과점 이슈가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미국 같은 데에서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비의 특징, 약간 관료주의에서 벌어지는 강압 같은 거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악의는 없어,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는데 약간 관료주의 하에서 직급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악의 없는 갑질 때문에 뭔가 피해자 혹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제가 미워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그거야 이 직급에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나 피해는 생겼고 법적인 소송을 하기에는 가해자가 불분명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왕성답이 조합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유도리 있게 인심이나 인정, 의리 같은 걸로 대충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적용할 수가 없는 되게 빡빡하고 차갑고 기계적인 환경 같은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빨 하나 안 들어가겠다 라는 그런 상황에서 다들 쌀벌하게 조심스레 사는 거죠.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에는 화성이 움직이면서 그 천왕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2월 28일이고요. 화성하고 천왕성 사각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2월 25일에서 3월 2일이니까 거의 일주일 가까이 작동을 하죠. 자, 이때는 탈 것에 관련된 그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 천왕성 자체가 탈 것에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는데 화성이 끼어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어이없는 이유로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던 거래 관계나 친분인데 되게 어이없는 이유로 그러니까 발끈하는 바람에 그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갑자기 이때는 계획이 없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강요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갑자기 닥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이때는 요령이나 약간 짬바를 부려가지고 그 결정해야 되는 시기를 늦춰야 돼. 언제로? 화성 천왕성 사각의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로 늦춰야 됩니다. 끝난 이후로 늦추면 그 결정을 또 계획이 없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같은 날 수성하고 금성이 만납니다. 2월 28일이고요. 예, 이렇게 자리를 바꾸죠. 아까 수성이 역행정지를 하기 때문에 수성은 다시 그 수성은 백하기 시작하잖아요. 수성 근데 이제 금성은 순행하기 때문에 역행하는 수성을 금성이 스쳐 지나가는 류의 그런 회합입니다. 짧게 끝나겠죠. 2월 25일부터 역시 3월 2일까지 한 일주일간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때는 문화예술계나 연예계에서 파격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요. 파격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언제나 나쁜 거는 아니죠. 되게 사람들을 반갑게 만드는, 그러니까 절대 컴백 안 할 것 같은 그룹이 컴백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콘서트 안 할 것 같은 은퇴한 가수가 콘서트를 하게 됐다든가 약간 그러니까 원하던 사람들한테는 반가운 소식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갑자기 어떤 그룹이 해체를 해가지고 해체를 해서 몇 명이 은퇴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쁜 식으로 가면. 자, 그리고 이때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남의 파트너를 뺏어오기에 되게 수월한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하고 교묘하고 우회적인 그런 꼼수라기보다는 약간 방책을 부려가지고 남의 파트너, 남의 거래 상대나 혹은 남의 애인이라든가 그런 어쨌든 파트너를 스리슬쩍 빼앗아 오기에 적합한 구간인데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의 수성금성 회합이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의미로는 놀러 가거나 어떤 공연을 남들한테 뭔가 나의 퍼포먼스나 나의 컨텐츠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를 가지기에 좋은 구간인데 수성금성 자체가 지금 저기 쌍호궁의 화성타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그 음악이나 춤, 미술보다는 음악이나 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콘서트 비슷하게 공연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6년 2월 하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